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이전 강의까지는 반복문에서 포를 공부하였습니다. 자바에서는 반복문이 포 외에 다른 반복문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른 반복문을 공부할 것입니다. 반복 코드를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 포, 그리고 다른 반복문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반복문 중에 포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반복문 중 while문과 do while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포문과 같이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입니다. 문법을 잘 숙지하시고 코드 작성 예제를 살펴보면서 while문을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ile문의 문법입니다. while문은 포문과 달리 조건식만 작성을 합니다. 조건이 참일 경우 while문 블록을 실행하고 거짓일 경우는 while문을 종료합니다. while문도 포문처럼 블록이 있고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그 블록을 실행하고 거짓일 경우는 while문을 종료합니다. while문은 포문과 달리 조건식만 있기 때문에 반복을 위한 변수와 증감식은 별도로 구현합니다. 반복을 위한 변수와 증감식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냐면 무한 루프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반복을 위한 변수와 증감식이 없어도 무한 루프가 생기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무한 루프가 생긴다면 반드시 조건에 false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문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코드를 보시면 블록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블록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while문이 또 있고 여기에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도 while문의 블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식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는 2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보시면 여기가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true일 때는 이 while문 블록을 실행하고 조건이 false일 때는 while문 블록을 빠져나옵니다. 현재 a는 1이기 때문에 조건은 true가 되고 while문을 실행을 합니다. a 값을 콘솔에 출력합니다. 현재 a는 1이기 때문에 2를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a 값이 하나 증가가 됩니다. 그럼 a는 2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판별하고 판별 결과 true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a 값이 2인데 그 2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하나 증가됩니다. 그럼 a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판별합니다. 조건은 true가 되고 현재 a 값을 출력하면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a는 4가 됩니다. 4가 되고 다시 조건을 판별합니다. 조건은 true가 됩니다. 그러면 while문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4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a가 하나 증가가 돼서 5가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의 조건을 판단하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블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블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이 또 블록이 있습니다. while문 블록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영역을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도 블록이 있습니다. if도 블록이 있고 if 문 안에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록을 보고 블록을 분석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1입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1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의 조건은 true입니다. 조건은 true 아니면 fals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true라고 기입을 했죠. 이거는 그냥 while문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조건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계속 while문의 블록은 반복되어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현재 while문의 블록이 실행될 것이고 while문 블록에는 a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현재 a는 1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a를 하나 증가합니다. a는 2가 되겠죠. 그리고 if 문을 만났습니다. if 문을 보니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복문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는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종료하는 겁니다. 즉 if 문의 조건이 true가 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if 문의 조건을 보면 a가 4보다 클 경우, 그러면 a가 2일 경우에는 2를 출력하고 하나 증가해서 3이 될 것이고요. 3일 때 if 문의 조건을 만나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if 문에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if 문을 빠져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while 문은 항상 true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3을 출력하니까 3을 출력할 것이고 a는 뭐가 되죠? 4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if 문을 만났습니다.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if 문이 종료가 됩니다. if 문이 종료가 되고 다시 while 문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4가 콘솔에 출력이 될 것이고 a는 5가 될 것입니다. 이때 if 문의 조건은 true가 됩니다. a가 5는 4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만나서 while 문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do while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do while 문에서 이 while은 이전에 배웠던 while 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do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o while 문이 됩니다. 코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읽어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do라는 명령문이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조건 이 코드를 실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한 번은 무조건 반복문 블록이 실행됩니다. 무조건 한 번은 이 코드 블록문 안에 있는 반복문은 얘가 되겠죠. 이 코드는 무조건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된 후에 실행이 된 후에 조건을 판별해서 조건이 true이면 반복문을 실행하고 반복문의 블록을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반복문을 종료하는 구조입니다. 이전 while문과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이전 while문은 조건을 먼저 판별하고 조건이 false이면 while문을 종료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false라면 while문에 반복되는 블록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o while문은 먼저 실행하고 조건을 판별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문인 while의 블록은 한 번은 무조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a는 1입니다. a는 1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하죠. a를
콘솔에 출력해라. 그래서 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A를 하나 증가시켜라. A는 2가 됐습니다. 이때 조건을 판별을 합니다. A가 2인데 5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이 블록에 있는 반복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럼 A가 2가 출력이 될 것이고 A 값은 하나가 증가돼서 3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판단합니다. 네, 조건이 true가 되기 때문에 아직 반복문이 종료가 되지 않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3이 출력이 되죠. A 값은 4가 됩니다. 아직 조건은 true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종료가 되지 않고 다시 여기 코드를 실행하겠죠.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A 값이 하나가 증가됩니다. 5가 됩니다. 그러면은 A가 5일 때 이런 조건문이 완성이 되겠죠. 이 결과는 false이기 때문에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while문과 do while문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먼저 조건을 판별하고 코드를 실행하느냐, 일단 코드를 실행하고 나중에 조건을 판별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과 do while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while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while문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문과 방금 배운 while문을 비교해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는 반복문 for를 사용한 예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while문을 사용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for과 while문은 반복된 코드를 실행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사용법이나 동작의 흐름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for문의 블록은 여기까지입니다. while문의 블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for문의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i는 5입니다. 초기값이 5. 그리고 조건은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증감식은 i 마이너 i가 하나씩 감소되는 것이죠. 그럼 i 값은 5, 4,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감소가 될 것인데 조건을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i는 5일 때부터 0일 때까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되는 코드를 살펴보면 현재 i 값을 출력하라 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i가 5일 때는 5를 출력하고 4일 때는 4를 출력하고 3일 때는 3, 2, 1, 0 이렇게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포문을 while문하고 while문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시면 결과는 똑같아요. 대신 작성법이 좀 다릅니다. while문은 바로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한 루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한 루프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i라는 변수를 어디선가 제어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에서는 이 코드에서는 그 방법을 먼저 i를 바깥에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i 마이너를 두어서 반복 블록이 실행될 때 여기 있는 반복 블록이 실행될 때 i 값을 조정을 해서 이 while문의 false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동작을 살펴볼게요. i는 5입니다. 5. 그리고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콘솔에 출력해서 i를 5 출력했습니다. i 값 5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i는 감소가 되죠. i는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판별합니다.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4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다시 i는 3이 됩니다. 조건은 true이기 때문에 3 출력, 그리고 다시 i는 2가 되겠죠.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2 출력, 그리고 i가 1이 되죠.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1이 출력, i가 0이면 이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0을 출력할 것이고, i가 -1이 된다면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while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가 실행 완료된 후 CNT 변수의 값을 예측해 보세요. 먼저는 코드의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블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블록 안에는 선언문, 그리고 while문, 반복문, 그리고 마지막에 콘솔에 값을 출력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먼저 선언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start n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는 2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nd라는 endnum이네요. endnum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23만 432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NT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CNT 변수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3개의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는 while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while문을 보시면 여기가 조건이 됩니다. start num이 end nu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현재 start num은 23이고요. 그 다음에 end num은 23만 4325입니다. 현재 start num의 값과 end num의 값을 가지고 조건을 판별한다면 조건은 true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if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복문 블록 안에 있는 여기가 반복문 블록 안이죠. 여기 안에는 if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면 start num을 나머지 연산했습니다. 2로.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공부한 것처럼 나머지는 0 또는 1이 되겠죠. 그런데 비교 연산제를 사용해서 1이랑 비교했다는 것은 스타트 num이 홀수일 때를 의미합니다. 네, 홀수일 때 CNT 뿔뿔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트 num이 홀수일 때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if문이 종료가 된다면 스타트 num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num이 23입니다. 그리고 end num은 23만 4325입니다. 그럼 if문의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0이 1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start num은 24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판별을 합니다. 조건 판별했을 때 end num은 그대로 있고 start num은 24죠. 네,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if절을 만날 것이고, start num이 24 짝수이기 때문에 CNT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start num은 25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의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의 블록을 실행할 것이고, if문의 조건을 보시면 홀수일 때 count 1을 증가하기 때문에 start num이 25일 때는 CNT가 1로 증가돼서 2가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을 살펴본다면 계속 start num은 증가할 것이고, 어디까지 증가할 거냐면 end num까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23, 25, 26, 27, 28, 29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면서 23만 4325까지 증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홀수일 경우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23부터 시작해서 23만 4,325까지의 숫자 중에 홀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팅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while문이 종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CNT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CNT 값을 확인해 보면 11만 7,152, 다시 말해서 23부터 시작해서 23만 4,325까지 숫자 중에 홀수는 11만 7,152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정의하자면 스타트 넘부터 시작해서 엔드 넘까지 있는 정수 중에 홀수만 카운팅 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while문 예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블록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블록 안에 선언문이 있고 while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while문을 보시게 되면 플래그라는 변수명을 이렇게 뒀습니다. 자, 이 플래그의 변수명을 살펴보면 위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래그의 변수는 boolean이라는 타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래그라는 변수는 true 아니면 false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oolean이라는 값은 while문의 조건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boolean 플래그라는 변수는 true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플래그의 값은 true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은 항상 참이 됩니다. 선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count라는 변수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x라는 변수에는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count라는 변수에는 1이 저장되어 있고 max라는 변수에는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while문은 항상 true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자, while문 안에 블록을 보시면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고요. if문의 블록이 있습니다. if문의 블록은 여기까지죠. if문의 조건이 true면 이 반복 코드를 실행할 것이고 if문의 조건이 false이면 바로 빠져나와서 이 코드를 실행할 겁니다. 다시 if문의 조건이 참이면 이 코드를 실행할 것이고 if문을 종료한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할 것이고 if문의 조건이 false가 되면 if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바깥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카운트의 변수의 값이 max보다 크다면 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카운트는 1이고 max는 3이기 때문에 조건은 false가 돼서 바로 다음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1명, 그리고 카운트 뿔뿔로 하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문을 실행을 할 때 if문을 만났네요. 자, 현재 카운트는 2가 되죠. 카운트 2가 됩니다. 현재 카운트는 2, max는 3, 조건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코드를 실행하죠. 현재 인원은 2, 그리고 카운트는 하나 더 증가했습니다. 카운트는 3이 되겠죠. 그리고 if문을 또 만났습니다. 현재 카운트는 3, max는 3, 3이 3보다 크다.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겠죠. 이 코드가 실행되면 현재 인원은 3까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뿔뿔 하게 되면은 카운트가 4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if문을 만납니다. 4는 3보다 크다. 조건이 참이 되겠네요. 이때는 인원 초과라는
그를 콘솔에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브레이크는 현재 반복문을 종료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의 반복문은 이 while문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에 찍히는 결과는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마치 그 고객이 들어오면 카운팅을 하나 증가하고 우리 식당에는 채팅뿐이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변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팀이 들어와서 현재는 1명, 그리고 하나 증가해서 손님이 또 들어오면 하나 더 증가해서 두 번째, 그리고 또 손님이 들어오면 세 번째. 그런데 if문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3명보다 초과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 반복문의 문법 3가지를 공부하였습니다. for, while, do while 3가지 문법은 반복문에서 자주 쓰여지는 반복문입니다. 공통점이 있으나 작동 방법이 다릅니다. 시나리오에서 반복되는 과정을 정리한 후 가장 적합한 문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적합한 문법을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다양한 예제를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공부한 시나리오는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장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